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왼쪽 그리고 오른쪽 자체도 숲이 없습니다. 숲이 없고 전부 다 화강암으로 주변이 둘러싸여지가 있고, 그리고 요 복판에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런 물이 아닌 마치 샤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물의 질감이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하면은 셔터 스피드에 따라서 아주 질감 자체도 좋고, 그리고 농도도 아주 좋게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좀 더 가까이 대고 한번 촬영할 수 있는 그 구도와 그 모든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폭포에 다가오면은 촬영에 앞서서 한 번 정도는 천천히 폭포 주변을 살펴보는, 좌측에 뭐가 있으면 우측에 뭐가 있는 것 자체도 한번 알아보고 살펴도 보고서 그런 다음에 물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 또 폭포를 중심으로 그냥 카메라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본인만의 그 화각에 의한 구성을 한번 잡아보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구도를 잡아보는 촬영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한 번 정도는 몸에 외우고 있으면은 삼각대의 또 높이에 따라서 제일 낮은 자세에서 높은 자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 화각에 의한 구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촬영에 앞서서 가장 많이 아쉬워하는 대목이, 멀리까지 폭포 촬영을 와서 마지막에 집에 가고 난 뒤에 아쉬워하면 뭐 하겠습니까만은 한 번 더 다른 구도가 있나 없나 살펴보는 것 역시 아주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좋은 방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조리개 우선 모드에서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조리개 치수는 F10입니다. 자, F10을 예를 들어서 내가 9로 바꾼다든지 또는 11로 바꿨으면은 여기에 보면 인디게이트에 마이너스 0.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노출이 원스톱 정도 어둡다는 이야기입니다. F 값을 11로 놨을 때
셔터 스피드가 0.4로 나와 있습니다. 0.4초. 이거는 단 노출입니다. 짧은 셔터 값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 셔터 타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필터를 끼우기 전에 F 값이 11이고 노출은 지금 마이너스 0.3, 셔터 스피드는 0.4초입니다. 0.4초. 물론 감도는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셔터 값을 한 스탑 내리면은 투 스탑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커맨드 다이얼을 가지고 반대로 돌려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햇빛이 광량이 있는 상태에서 조리개 치수가 11이면은 노출값은 0이기 때문에 최상의 적정 노출이 되겠습니다. 그 노출값의 셔터 스피드가 0.5초인 것입니다. 자, 이거는 조리개 우선으로 셔터 값을 나오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셔터 릴리즈를 가지고 한 컷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온 사진은 조리개 치수 11으로 0.5초의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감도가 100일 때에 나온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최상의 결과물이 될 수가 있는데 요 물이 내려오는 쪽에 너무 밝기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적정 노출이 00일 때 지금 나오는 00보다는 1스탑 내지 2스탑 정도 어둡게 찍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제가 마이너스 쪽으로 1스탑 내리고 2스탑을 한번 내려 보십시다. 마이너스 0.7은 2스탑 어둡다는 겁니다. 촬영의 조건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찍으면은 무엇이 좋은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하이라이트 밝은 부분은 조금 순한 빛으로 그렇게 많이 밝지 않게끔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부분은 살릴 수가 없지만 어두운 부분은 섀도우만 올려도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풍경 사진은 하늘도 살려야 되고 땅도 살려야 되고 여러 가지를 살리다 보면은 너무 오버해가지고 밝게 나오는 거는 적정 노출인 00이다 놓고 촬영할 필요 없이 마이너스로 언더로 촬영을 해줘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렇게 언더로 내리면은 앞에 나와 있는 물은 어둡지만은 요게 저쪽 하이라이트가 일어나질 않고 요 부분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밑에 부분은 포토샵에서 섀도우 부분만 올려주면은 위와 아래가 다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적정 노출에 의한 조리개 값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정 노출인 플러스 마이너스 00에다가 놓고 11 값을 했을 때 조금 전에는 0.5초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빛이 그만큼 더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0.6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빛이 조금 더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0.1초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00에 놓고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리개를 놓고서 촬영을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리개를 한번 바꾸어 봅시다. 조리개 치수를 조금 전에 제가 11에 놨는데 이제는 한 13 정도 놔 봅시다. 조리개 치수를. 또는 조리개 치수 한 16, 18 정도 놔 봅시다. 놔 보면은 벌써 여기 적정 노출이 마이너스 1.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셔터 스피드 값을 더 늘어나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6초, 7초, 8초 초분이 하나씩 움직일 때마다 적정 노출은 밝아지는 겁니다.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값, 적정 노출 인디게이터, 감도. 조리개를 18으로 놨을 때에는 셔터 스피드가 1.3초가 나옵니다.
같은 조건에서 빛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조리개를 더 좋아주니까 빛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필터를 끼우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 이제는 필터를 끼우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를 조금 전에처럼 한 9 정도 해봅시다. 벌써 조리개를 방향을 조리개 치수를 넓히 놔놓으니까 적정 노출은 지금 플러스 1.3 볼수록 빛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플러스 1.3을 다시 한번 맞춰줘야 되겠죠. 명령에 놓으니까 0.4초가 나옵니다. 최상의 조리개 치수에 의한 촬영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필터를 띄우고 장노출에 의한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순환빛인 농도가 더 어두운 렌즈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필터는 고정 ND 필터입니다. 가변이 아닙니다. 돌아가지 않는 필터이기 때문에 30스탑 정도의 농도가 있는 ND 필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ND 필터를 여기서 다시 이렇게 끼웁니다. ND 필터를 이렇게 끼우면은 벌써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조리개 9에 감도가 100인데 노출은 마이너스 2.0으로 나옵니다. 빛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빛이 더 필요하니까 셔터 스피드로 빛을 더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셔터 스피드 커맨드 다이얼을 더 넓혀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1.62 30스탑의 ND 필터를 끼웠을 때의 셔터 스피드의 값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5스탑을 끼운다든지 10스탑을 끼운다든지 6스탑을 끼운다든지 더 높은 농도의 ND 필터를 끼우면은 빛이 그만큼 더 필요하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더 올려줘야 됩니다. 캐논이든 니콘이든 소니든 후지든 어떤 카메라에 다 보면은 이렇게 방식은 틀립니다만 인디게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노출을 잡아주는 그 인디게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그 인디게이터를 보고서 적정 노출을 잡아주면은 합당한 셔터 스피드 값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D 30스탑 필터를 끼우고 조리개 치수를 9로 놓고서 촬영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리개 우선으로 ND 필터를 가지고 촬영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셔터 스피드를 우선으로 잡고 셔터 스피드를 첫 번째 우선으로 잡고서 장노출을 촬영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조리개 우선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만은 자, 이제는 셔터 스피드를 우선으로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왜 조리개로 잡으면 편한데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촬영을 먼저 시작을 하느냐라고 물으시면은 앞전의 영상인 단노출과 장노출에 대한 그 영상을 잠시나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노출이라는 거는 지금 이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나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 자체를 마치 실과 같이 또는 머리카락과 같이 결을 촬영하고 싶을 때 단노출로 촬영을 하고 마치 우유를 따르는 것처럼 농도가 있게끔 몽환적이게 촬영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거는 반드시 장노출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는 대부분의 촬영이 단노출에 많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셔터 스피드를 우선으로 잡고서 수동 모드에서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나는 지금 이 물 자체를 떨어지는 이 물 자체를 조금이라도 가늘게 표현을 하고 싶다 하면 대부분의 셔터 스피드가 4분의 1초에서 아마 2초를 넘어가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정하는 것은 셔터 스피드를 0.6초에 놓고 조리개 치수가 0.9에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조리개를 치수를 했을 때에는 인디게이터를 가지고 명령에 이렇게 맞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는 0.6초입니다. 0.4초가 아니고. 그럼 00에다 놓으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다시 0.6초를 놓으면은 벌써 여기가 하이라이트 일어납니다. 벌써 플러스 0.3이 돼버립니다. 자,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0.5로 바뀌었는데 그 순간에 다시 0.6으로 하면은 또 플러스 0.3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00으로 맞추면 되잖아. 그럼 00에다가 맞추면은 결과가 또다시 0.4가 됩니다. 나는 무조건 0.6에서 촬영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면 0.6에 놓고 플러스 0.3이 된 거를 조리개를 원스톱 정도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나는 조리개도 F 값을 구해놓고 조리개를 구해놓고 셔터 스피드 0.6으로 찍고 싶은데 적정 노출이 오버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럴 때는 조리개도 손 안 대고 0.6이라는 셔터 스피드도 안 하려고 하면은 감도를 손을 봐줘야 됩니다. 감도를 조금 한 스탑 정도 내려줘야 됩니다. 자, 한 스탑 정도 내리고 다시 또 한 스탑 정도 내리면은 00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볼 때에 지금 이 광량이 많을 때에는 조리개를 놓고서 하는 것이나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어두운 물결이 있을 때 그럴 때에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셔터를 0.6에 맞추고 조리개를 9에 맞추고 적정 노출이 00이고 감도가 64, 이게 최상의 조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셔터 스피드를 그대로 맞춘 상태에서 한 장을 제가 찍으면은 내가 설정한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촬영을 한 것이 됩니다. 조리개를 설정을 해서 셔터 스피드 값이 나온 것이 아니라 셔터 스피드 값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조리개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감도를 가지고 조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ND 필터를 더 진한 ND 필터를 띄우고 0.6이라는 이거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30스탑 정도의 농도가 있는 ND 필터를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셔터 속도가 0.6초였을 때에 조리개 값이 F9였을 때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마이너스 벌써 2.0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조리개도 손을 안 대고 셔터 스피드도 손을 안 대고 감도를 손을 대야 됩니다. 자, 감도를 100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도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자, 감도를 더 올려줍니다. 200으로. 그러면은 마이너스 0.3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감도를 250으로 올려주면은 00이 됩니다. 근데 왜 감도를 올려줘야 되느냐? 단노출로 촬영을 하려면은 셔터 스피드가 요 값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셔터 값은 0.6입니다. 또 내가 원하는 조리개가 F9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내가 원하는 두 가지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감도를 가지고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다시 해가 강량이 조금 더 어두워졌으니까 시간에 따라서 마이너스 0.3이 나온 거를 320으로 올려봅시다. 다시 00으로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한 장의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체가 0.6초에 나온 셔터 스피드 값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거는 30스탑 ND 필터를 끼우고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앞전에 거는 같은 0.6초인데 필터를 끼우지 않고 촬영을 한 겁니다. 다시 바꾸고 이야기하면은 감도 64인 0.6 F9입니다. 이 사진은. 그리고 이 사진은 감도 320에 조리개 치수인 9가 나오고 셔터 스피드는 0.6이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단노출, 짧은 단노출로 한 촬영입니다.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장노출과 단노출의 차이는 조리개 치수와 셔터 값을 내가 지정을 하고 감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조리개, 내가 원하는 셔터를 가지고 촬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도를 많이 올려갖고 좋느냐?
물론 좋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320 정도까지는 충분히, 600 정도까지는 충분히 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두웠을 때는 감도가 더 많이 올라가야만이 0.6과 F값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감도만 많이 올리지 말고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해야 됩니다. 셔터 값은 이대로 놔둬놔야만이 물이 흘러나오는 결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감도를 어두울 때 많이 올리지 말고 조리개 값을 조금 더 개방으로 8이나 7이나 6이나 그 정도 개방 조리개를 주고서 끝까지 셔터 스피드는 지키되 감도와 조리개 값으로서 타협을 하면서 지켜주는 방향이 단 노출을 그만큼 많이 잘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앞에 고정 조리개, 고정 ND 필터 30스탑을 끼웠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변 조리개 ND 필터로 바꾸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변 조리개는 2스탑에서 A스탑까지 촬영을 할 수 있는 가변 조리개입니다. 조리개를 그냥 조금 전과 같이 F 걸어놓고 셔터 스피드를 0.6으로 설정을 해놓고 320을 했는데도 마이너스 2.0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는 30스탑을 끼우니까 320 하면은 00이 나와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가변 조리개가 지금 A스탑까지 농도가 짙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30스탑짜리 가변 필터를 가지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30스탑 정도만 돌려줘 봤습니다. 자, A스탑에서 30스탑 정도의 가변 필터로 돌려주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00으로 나옵니다. 근데 자, 보시다시피 주변부에 비네팅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필터가 두껍기 때문에 주변부에 비네팅이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화각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지금 24mm의 화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촬영을 해왔기 때문에 가변 ND 필터를 끼우면은 ND 필터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24mm의 화각이 많이 넓어 보입니다. 그럴 때에는 화각을 줄여줘야 됩니다. 얼마나 줄여줘야 되나? 비네팅이 없을 때까지 이렇게 줄여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는 24mm 화각으로 촬영을 했고 또 가변 필터를 끼우니까 비네팅이 생겨서 지금은 제가 화각을 줄여야지만이 사이드에 비네팅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구도를 다시 잡든지 또는 조금 전에 이 상태가 너무 멀었다 싶으면은 조금 더 가까이에서 화각을 잡고 볼 헤드를 가지고 구도를 위로 조금 더 올려주면서 촬영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ND30 정도 나오는 가변 필터로 00이 나와서 0.6에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30스탑짜리의 ND 필터를 가지고 촬영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6스탑 정도가 되겠습니다. 농도 64인 6스탑입니다. 벌써 마이너스 2.0이 돼버렸죠. 나는 0.6을 지키고 싶단 말입니다. 자, 이럴 때에는 조리개를 1스탑, 2스탑 정도 개방을 해주면은 벌써 방금 마이너스 1.717이 조리개를 2스탑 개방을 하니까 벌써 마이너스 1.0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감도를 조금만 더 한 500 정도만 하면은 6스탑에 ND 필터를 끼우고 0.6이라는 단 노출의 셔터 스피드 값을 지키면서 조리개와 감도의 서로가 조율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0.6초의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물의 농도가 조금 더 가늘게 실피추처럼 가늘게 표현하기 위함으로써 그럴 때는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촬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음에 장노출과 단노출에 의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